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벌써 S&P 500 지수의 경우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 그러네요.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참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성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연일 하락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숫자만 나오면은 그만큼 반대로 사람이 나올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외환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조금 속이 쓰리긴 하지만 어제 마감에서 가장 정확한 사실 두 가지를 꼽아서 좀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합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이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통화 가치가 급락, 즉 환율이 급등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1.7% 상승하면서 1,090원대를 상향 돌파했다는 설명이고요. 결자 해지 차원에서 환율 핑계로 망가졌던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차트가 오늘 조금 빨간불을 띈다면은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요. 일단 서울 외환시장의 한 외국계 은행 소속 딜러는 조만간 달러원 환율 1,100원대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고요. 글쎄요,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ATM이라는 그런 오명이 붙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ATM에서 돈을 찾을 때는 그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있어서 이 용처가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미국, 유럽, 아시아 어디를 봐도 디레버리지,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해놓고 기다릴 만한 굵직한 이 악재도 호재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도 이게 시장인데 손님을 가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금융기관이라고 봤을 때 돈을 맨날 입금만 하고 출금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말자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빠져나간 자금은 한마디로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려는 자금의 성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은행 출신이지만은 비록 입출금 업무는 안 해봤는데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 정기예금 만기 되면 은행 오셔가지고 이자만 따로 현금으로 좀 내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만큼 이자 수익 냈다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기분도 좀 내고 이런 용도인데, 그러다가 결국 며칠 있으면은 이거 다시 예금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 핵실험 문제, 그리고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되면 다시 외국인도 돌아올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점점 더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 보셨고요. 지금 가장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환시장 문제는 바로 엔화의 약세 현상입니다. 너무나 인위적이고 또 과감한 액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어제 보신 아베 신조의 일본 내부에서 지지율이 68%. 진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반의 반도 없는데 68% 지지율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말릴 수가 없고, 또 미국을 보니까 미국도 다른 사정이 있네요.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일단 제목 한 줄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금, 은, 동메달리스트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재정적자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은 미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목이 뭔가 좀 흐뭇한 그런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한동안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막 내가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식회사 미국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고요. 그 뒤를 일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중국의 미 국채 매수량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무제한 양쪽 완화와 엔화 가치를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선언한 이 일본의 미 국채 매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오는 7월에는 일본이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1위에 등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부채 한도니 시퀘스턴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재정적자 문제가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 굳이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말릴 의지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독일이 여기 나서야 된다는 이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액션에 나선 것은 없고요. 지금 어쨌든 엔화의 이런 약세 추세를 한동안 과속 방지턱은 있을지 몰라도 브레이크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TT 뉴스 보시죠.
원래는요, 이 RTT는 유럽계 통신사인데요. 유럽장 막판에 이 내구재 주문 소식에 유럽 증시 제조업 관련주들이 반짝 화답을 좀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 기업들이 내구재를 주문한 이 수량이 한 달 만에 4.6% 늘어나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1.6% 증가를 약 3배가량 뛰어넘는 지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격 비중이 큰 항공기 주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좀 몰렸다는 이 일회성 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1.3% 늘어나서 전문가들 예상치 0.4%를 역시 3배가량 압도했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이라는 이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구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어떤 물건을 놓고 혹은 자동차를 놓고 내구성이 좋냐 나쁘냐 이럴 때 쓰는 개념과 같은 그런 거고요. 이 내구재 주문 건수가 시장에서 대접받는 이유는 바로 경기의 선행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서 보면은 복사기는 내구재, 복사 용지와 토너는 소비재고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은 변기나 수도꼭지는 내구재, 휴지는 소비재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내구재는 가격이 좀 비싸고 오래 쓰는 물건인 만큼 기업들이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구입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쳐 쓰거나 심지어는 뭐 안 쓰고 참고 막 버팅기겠죠. 그래서 이런 선행지표로서의 성격이 바로 내구재 주문 건수가 시장에서 갖는 위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이 인간의 이 몸뚱이도 내구재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내구재 주문 늘어난 것만큼 오는 금요일 고용지표상 사람 사다가 쓴 이 숫자도 좀 늘어났기를 기대해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